지난 시간에 평면좌표 첫 번째 거 들어갔었어요. 평면좌표에서 했던 얘기 잠깐만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점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럼 뭘 봐주세요? 점 하나 주어져 있어. 뭘 봐주세요? 24시간 지났습니다. 24시간. 점 하나 있어요. 뭘 봐주세요? 각축까지의 거리를 봐주세요. 각축까지의 거리를 봐주세요. 기억나죠?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뭐였어? A, B였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뭐예요? B가 됩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이 정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점 두 개 있습니다. 점 두 개는 두 개를 봤어야 됐어. 뭐 봤어야 됐지? 기울기 거리.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는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지? 그 다음에 거리는 뭐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x1이었고 x2였어요. 무슨 소리야? y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x2였고 y2였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됩니다?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됩니다. 물론 바꿔도 돼.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이유는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가 요거고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가 요거니까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먼저 해도 되는데 요 세트가 요렇게 돼 있는 요게 한 점이고 여기는 이렇게 된 게 한 점이야. 여기도 이렇게 한 점이고 이렇게 한 점이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다음 두 번째 거리가 어떻게 됐었죠?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해가지고 그렇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 바꿔도 되지. 이게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들어가도 돼. 근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순서를 맞춰줘야 돼, 기울기는.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여기서는 이거였고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제곱한 거니까, 그지? 양수는 음수는 똑같이 취급이 될 거니까 얘랑 얘 조합해도 되고 얘랑 얘 조합해도 되고 얘랑 얘 해도 되고 얘랑 얘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거리 구하는 공식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있었어.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 했었어요? 이렇게 분점 생각했었죠. 뭐냐? 분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지금 마찬가지 x1, y1이었고 여기 얘가 x2, y2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뭐였지? 내분점. 내분점은 그렇지. m 플러스 n분의 mx2 그렇지. 플러스 nx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얘는 my2 더하기 ny1입니다. 여기서 곱할 때 규칙이 뭐였어요? 얘랑 반대쪽에 있는 거 곱해주는 거지? 얘랑 반대쪽에 있는 거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분점은 어땠을까? 외분점. 그렇지. 여기서 m 대 n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m 대 n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외분점은 여기는 얘 플러스 대신에 뭐만 쓰면 돼요? 마이너스만 쓰면 돼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nx1, n 마이너스 n에다가 my2 마이너스 ny1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분점 중에 좀 특별한 경우로 우리 중점이라는 거 배웠었는데 중점 기억나죠? 중점은 그냥 1대1 내분점이잖아. 여기다 1111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가 아니죠. 맞죠. x2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들어가면 됐었어. 됐죠? 그 다음에 점이 하나가 더 있었다. 여기 x1 x3, y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뭘 구했었냐면 무게중심 구했었어. 그지? 여기는 무게중심은 어떻게 했었죠? 그렇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입니다. 이렇게 무게중심 구했었지.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현재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거의 핵심이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여기는 얘네들이 이제 뭘로써 쓰는 거야? 얘네들은 사실상 그냥 도구일 뿐이야, 도구. 오케이? 얘를 알고 있다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지. 맞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도형. 그래서 도형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자면 오늘은 벌레를 빨아야 돼. 넘쳐나고 있어. 3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금 5개 정도
새벽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어제 남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오늘은 다 해놓고 가야죠. 자, 도형의 성질로 가보자. 도형에서 일단 삼각형 먼저 보세요. 삼각형에서 좀 특별한 삼각형들 뭐뭐 있었지? 일단 제일 특별한 애가 누구 있어? 정삼각형. 그렇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무게중심과 외심과 내심이 전부 다 뭐합니다? 일치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정삼각형. 되게 쉽죠? 정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겠어? 당연히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가 있어? 두 변이 같다. 그렇지, 두 각이 일단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이거는 정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이랑 어땠어? 같았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그렇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라는 사실. 오케이? 요 사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성질 진짜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삼각형 뭐 있었죠? 직각. 그치,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뭐 말해 뭐해. 너무 중요하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뭐 여기는 얘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얘의 길이의 제곱이 여기는 얘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성립합니다.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도 결국 얘를 갖다 썼었지? 우리 보조선으로 x축에 평행한 거, y축에 평행한 거 그거 가지고, 그치?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직각삼각형으로 하는 거다. 첫 번째, 여기는 이 중점에 그은 이 선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얘를 중선이라고 해요. 중선은 여기는 이 길이랑 같은 걸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을 이렇게 이등분한 요 선은 무슨 선이라고 해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죠. 이등분선. 그랬을 때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여기는 이 선은 무슨 선이라고 합니다? 수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수선의 성질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여기는 얘의 선은 뭐였어요? 여기는 얘의 길이를 A, 여기는 얘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다 마찬가지 C라고 하고, 여기는 이 길이를 D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성립했었지? A제곱.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이 정리를 중선 정리라고 했었죠? 중선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황일 때 여기는 이 길이가 A였어요. 여기는 이 길이가 B였습니다. 여기는 이 길이가 C였고요. 여기는 이 길이가 D였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뭐가 성립했어? A 대 B는 C 대 D다. 마찬가지로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걸 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소삼각형. 오케이? 이제 소 모양이잖아. 소 모양. 여기는 얘는 총 몇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4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치? 두 번째는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세 번째는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그치? 마지막 네 번째가 소였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다 뭘 가지고? 닮음을 가지고 증명했던 애들이었고, 여기는 얘는 넓이를 가지고 증명했던 애였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성질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은 된 것 같고, 사각형 가볼까? 사각형 중에서 제일 특별한 애는 당연히 어떤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의 성질 몇 가지만 말해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리고 또 그렇지, 여기 얘가 다 뭐여야 돼? 직각이며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이런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얘의 대각선, 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 하겠어요? 수직 이등분 할 거예요. 왜? 마름 모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사실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직사각형은 어때요? 직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 애? 요거 수직, 요거 수직, 요거 수직, 요거 수직 이렇게 돼 있는 애, 그지?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얘 대각선의 성질은 뭘까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여기는 얘 서로 이등분하는 것도 맞고, 그지?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뭐 합니다? 일치합니다. 됐죠? 평행사변형에는 없잖아, 그지?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잖아. 근데 직사각형은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자체가 일치합니다 라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인지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마름모는 어때요? 마름모는 그냥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치? 여기는 얘에서의 성질, 대각선의 성질은 뭐였어요? 서로 다른 것을 뭐 합니다? 수직 이등분합니다 라는 성질.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성질을 합쳐놓은 게 정사각형이 됐었지. 맞아? 여기서 지금 대각선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 서로 다르잖아. 대각선, 그치?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같아지면서 얘가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 되면서 정사각형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은 어땠어요? 평행사 변형. 해변 길이가. 그렇지.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합니다. 이런 성질. 얘 대각선의 성질은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뭐만 해 얘는? 이게 이등분만 해, 그치? 이등분만. 요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사다리꼴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잖아, 그치? 요런 애는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길이가 어떤 애야? 같은 애.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다리꼴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다리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대각선의 성질은 전혀 없습니다. 됐죠? 요 정도 그냥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 정도는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쭉 넘어가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내분점, 외분점 요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했었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16-7 아니?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치워주세요. 자, 17. 자, 너희 오늘 하이맥스 푼 것 중에 그 최소값 구하는 거 얘기가 있었어. 네. 그지? 하이맥스 푼 것 중에. 그거 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봐봐, 잘 봐봐. 어떤 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대. 근데 내가 선 밖에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서 요거랑 기준으로 내가 요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되는 요 길이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여기는 얘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면 여기는 이 길이랑 같아지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수직이었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이어버리면 요거랑 직각삼각형 합동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나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했으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도 무방하겠군요 라는 개념으로, 여기 있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뭘 해버리면 일직선으로 쫙 이어버리면 여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다른 어떤 길이보다 더 짧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짧은 상황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점까지 거리를 다이렉트를 구해버리면 얘가 두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뭐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 있고 요거 하나 이렇게 있었나봐.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그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럼 여기는 얘를 대칭시킵니다. 그럼 요거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똑같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다 대칭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똑같겠지? 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쳤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였을 테니까,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는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 일자로 쫙 그어버렸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나중에 가면 이제 막 한 바퀴 막 도는 막 계속 튕겨가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걔네도 그냥 접어 대칭 시켜가지고 똑같이 쫙 이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이 기본적인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16-7번 문제를 보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의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냥 삼각형 그냥 대충 하나 그려요. 처음에 너희가 좌표평면 배웠다고 모든 점들을 다 하나씩 일일이 정확한 좌표를 딱 잡고 찍어버리면 처음엔 되게 불편해요. 그지? 그림 모양도 잘 안 나오고 되게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찍어버려.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내가 그림 해석을 해봤는데 그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좌표를 잡고 정확하게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삼각형일 거 아니야.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그려놓고 그냥 바로 해석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알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도 안 되면은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런 문제를 보면 얘는 그냥 대충 막 그려도 되겠구나가 판단되고, 어떤 문제 보면 얘는 좌표표면 위에 정확하게 그려야겠구나가 판단되거든. 바로 보면. 오케이? 근데 너희들은 아직 판단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먼저 그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렇게 그려.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그냥 딱 보자마자 그럼 얘를 막 그려도 되겠네? 얘는 좌표표만 잡고 제대로 그려야겠네? 이게 판단이 될 거예요. 판단될 때까지는 일단 요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순서로 가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요 각에 뭘 해달래? 2등분을 해달래. 각을 2등분한 2등분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D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구해달라는 거야. 됐나요? 그럼 봐봐. 요렇게 된 요 도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 도형 아까 좀 전에 복습했던 거잖아. 뭐였어? 이게 무슨 선? 각의 2등분선. 맞아?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은 여기는 요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럼 내가 봐봐. 여기는 요 길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1,5였고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얘랑 몇 차이 나요? 5 차이 나네요. 그 다음에 얘랑 몇 차이 나요? 12 차이 나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 떠오르는 거 있니? 5대, 12대, 13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 안 이용해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다음 두 번째, 여기로 가서 여기 요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5,2였네요. 그러면 얘랑 몇 차이 나요? 4. 얘랑 몇 차이 나? 3. 어이구, 그럼 얘도 안 구해도 되겠지. 바로 나온다,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3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5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D라는 점은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이군요라고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게 판단해놓고 이제 D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13대 5로 그냥 내분해 주세요. 13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컴마 13 플러스 5 분의 1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7.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D점의 좌표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어렵지 않죠? 됐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다음 두 번째. 자, 정삼각형 ABC. 정삼각형 좋네 이번에. 정삼각형 ABC의 한곡지점의 좌표가 2,1이에요. 그때 무게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원점일 때, 이때 BC의 중점, 다시 BC의 중점 M의 좌표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점 A가 이렇게 딱 찍혔네.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이 점이 5라고 돼 있는데, 원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무게 중심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얘가 정삼각형이 그려질 거고 여기는 얘가 무게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요 길이가 요만큼이 2였다면 이건 비율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요만큼 가가지고 여기는 얘가 1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요거 두 개의 뭐였겠어? 중점이었겠지. 맞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좀 대충 수직이 되게 요렇게 하나 그려볼게. 수직이 되게. 그다음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C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이게 정삼각형 완성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지금 M이라고 했거든? 요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봐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거. 요점의 좌표는 0,0입니다.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몇이랬어? 2,2랬어. 요거 알고 있지? 맞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얘를 5A를 1대 3으로 외분한 점으로 찾아도 될 것 같아. 이해돼요? 다시 5A를 1대 3으로 외분한 점으로 찾아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요점의 좌표를 그냥 내가 A, B라고 놔버리고 얘랑 얘를 1대 2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0,0이 된다는 식을 써서 A, B를 찾아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선택은 자유예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구해보자. 자, 5A를 몇 대 몇으로? 상황 보니까 1대 3으로.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3이었을 테니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걔가 M이라는 점의 좌표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있어요? 1-3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요 1이랑 크로스 되는 건 얘잖아, 그지? 여기다 2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3 요거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요거 콤마, 그 다음에 1-3분의 또 뭐가 됩니다?
1 곱하기 2 똑같네. 좌표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겠다.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구해봤더니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버렸어. 됐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됐죠? 여기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궁금하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요 길이가 지금 나는 궁금한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어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 얼마예요?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인데 얘랑 얘 3차이 나고 얘랑 얘 3차이 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 뭐 몇이었겠어? 3루트 2였겠지. 그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는 얘가 60도고 여기는 얘가 수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1대, 2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에다 루트 3을 나눠주면 이 길이였을 거고 그 길이에다 2배를 해주면 이 길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 루트 3을 나눴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있는 얘 2배를 했어요. 그럼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6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유리화해서 답해주면 그냥 답이군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야. 특별하게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저 이면지 하나 보지. 아까 공식 딱 써줬을 때 바로 머리에 들어가진 않지. 내부점 공식 유민이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그래. 그냥 차근차근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은 C점의 좌표까지 해가지고 그 좌표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넓이 구하기가 힘들면은 정확하게 그 세 개의 점만 좌표 평면을 표현해가지고 다시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Q 좌표가 분수 나오는데 아닐걸? 저도 불수 나왔어요. 분수 나왔어? 그래? 나만 실수 나왔어? 아니 나만 상수 나왔어? 아 실수했는데? 실수야. 아니 너 상수 아 나만 자연수 나왔어? 잘했어 알았어. 네. 뭐 나왔는데? 나? 나 Q 2,3 이건 맞아? 응 확실히 이렇게 뭐 말고 싶지? 아 말해 일단 이거 얘네를 다른 좀 많이 써준 거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일단 얘 BC를 1대1로 내면 P를 1대2 대충 이쯤 됐지? 1대 2야 그리고 여기 P를 실수 쌤 이거 자연수예요? 그 다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A, P를 3대2로 내보내는 거가 뭐가 잘못했지? 아닌가? 얘가 Q래 분수 맞아? 이거 구하면 3분의 이거 기울기랑 기울기는 비율이잖아 비율끼리 더하고 다 정수예요. 이거 다시 이거 했어요, 넘겨 했는데. X 자 같이 볼게요. Y도 이렇게 일단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좌표 P 먼저 구해봐야겠네. 그지? 그럼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 쪽에 있는 좌표지 6 갖다 쓰면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B 쪽에 있는 좌표지 마이너스 3 갖다 쓰면 되겠다. 그지? 이건 얼마예요? 빵이네. 맞아요? 근데 이거 빵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얘는 1 더하기 2분의 얘는 뭐야? 1 곱하기 C점에 있는 거는 3이고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B 쪽에 있는 건 빵이네. 이렇게 되겠다. 얘는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저 P점의 좌표는 뭐였어요? 빵 콤마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왔다. 그지? 이거 잘 나왔어? 네 저 마이너스 이거 뒤집었지? 뒤집었어? 저 아예 피자표 잘못 구했어요. 헷갈려요? 이거 봐봐.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B랑 C가 있잖아. 여기 1대 2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랑 관련된 거는 C점의 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야. 맞죠? 얘랑 관련된 거는 B점의 좌표를 넣어야 되는 거지. 자리를 바꿔줘야 되지. 저 중간에 3을 곱했어요 3을 곱했어요?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3을 곱했어요 아, 요거를? 왜 그래?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였겠네. 그럼 요거 나왔는데 Q 틀린 사람 그래요? 자, 다 해봐 그럼. 자, A는 또 뭐예요? A는 지금 5,6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P를 지금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었잖아. 그럼 뭐가 돼요? 5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3쪽에는 P가 가는 거지?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가요? A점 5 이렇게 된다 그지? 얘는 얼마야 지금? 2게 돼. 그 다음에 Y좌표 5분의 뭐가 됩니다?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6이 됩니다. 됐나요? 요거 12곱 그 다음에 요거 3이네 그죠? 2,3 됐어요? 네. 여기 요점의 좌표가 지금 Q였어요. 다 나왔니? 네. 됐어? 아니 왜 이걸 못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뭐봐 이제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나타내보자. 일단 P점의 좌표는 0,1이었어요. 0,1.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P였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2, 뭐였어? 2,3이었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3. 여기는 얘가 지금 Q였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였어요? 6,3이었네. 여기 얘가 6.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3.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C였어. 그럼 이렇게 되는 요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현재. 그럼 딱 봐도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요. 그지?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높이로 보면 여기 길이 얼마고? 4고 여기 길이 2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답은 4죠.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됐죠? 지난 시간에도 이거 하다가 갑자기 너희들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하이맥스를 폈잖아요, 그지 우리? 맞아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손 계속 들고 있어봐. 손 3명 4명 추가 문제를 줄게요. 역시 안 됩니다. 추가 문제 줄게. 여기는 얘를 계속 연습 한번 해보세요. 4명 쌤 추가 문제 주신 걸 따라 다음 여기는 얘는 하지 말자. 그건 크게 의미 없는 문제다. 그냥 뭐 하는 거 증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 뭐 길이 구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는 좀 설명하자. 자, 16-13번 유제 거기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여기서 좀 재밌는 개념 하나를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자, 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이 삼각형은 그냥 아무 삼각형보다 일반 삼각형이야. A점의 좌표가 여기 얘가 지금 x1, y1이었습니다. 그 B점의 좌표가 x2, y2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C점의 좌표가 x3, y3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대.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 봐봐. 일단 요거 세 개 가지고 우리 무게중심 구해보면 뭐가 될까? 여기 무게중심 G는 뭐가 될까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재밌는 사실 하나만 알려줄게. 잘 봐봐. AB랑 BC랑 CA랑 이 순서로 그냥 그대로 얘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들의 좌표를 각각 내가 P랑 Q랑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는 요 삼각형이 생길 거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뭐가 될까요? 라는 얘기. 오케이? 여기는 얘네들이 다 몇 대 몇이라고요? M 대 동그라미 친 건 비율입니다. M 대 N입니다. M 대 N. 마찬가지 M 대 N.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나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구해보자. 좀 지겨운 과정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이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볼게. 얘는 뭐가 될까? M, X 2 더하기 N, X1 요건 생략할게. 알았지? 똑같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죠? 이건 생략해도 되죠? 그 다음에 Q 바라보자. Q는 뭐가 돼? M 더하기 N분의 얘는 M, X 3 그지? 더하기 N, X 2 이렇게 될 거야. 요거 여전히 생략. 그 다음에 R 바라봤더니 R은 뭐가 돼요? M 더하기 N분의 얘는 지금 얘랑 얘를 M 대 N이니까 M 쪽에는 X1이 달라붙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NX3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세 개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무게중심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돼? 3분의 해가지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잖아. 됐어요? 얘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더하기 요거 다 M 더하기 N분의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M 더하기 N 이렇게 할게. M 더하기 N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더해보자. 더하기 MX3 더하기 NX2 더하기 MX1 더하기 NX3 이렇게 됐대. 오케이?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 얘만 지금 좀 정리해보고 싶은 건데 가만 보니까 X1은 뭐랑 뭘 가지고 있어요? M이랑 N 가지고 있지. X2도 M이랑 N 가지고 있지. X3도 M이랑 N 가지고 있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분자 쪽을 M 더하기 N으로 묶을 수 있어요. M 더하기 N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됩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됩니다. 어이구 그러놓고 봤더니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네. 남는 거만 봤더니 뭐가 됐어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되겠지. 맞죠? 그 점의 좌표는 뭐야? 얘잖아 얘. 맞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그 순서 A, B, B, C, C, A 순서로 내가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의 가지고 삼각형을 다시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무조건 일치합니다. 라는 개념을 하나만 잡고 가자.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각 변에 중점들을 PQR이라고 했어. 중점들이라는 건 어차피 1대1 내분점이잖아. 맞죠? 그럼 다 1대1 내분점들이니까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무게중심은 결국 그냥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무게중심과 일치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 알겠니? 네. 그러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해보면 2,3 이렇게 나오나 봐. 2,4 이렇게 나오나 봐. 그죠? 이제 그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개념 하나.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이 상황을 너희가 정확하게 정리해봐. A, B, 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될까? A, B랑 그 다음에 B, C랑 C, 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랑 Q랑 R이라고 하면 삼각형 P, Q, R 이 무게 중심을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을 G라고 해요. P, Q, R의 무게 중심은 뭐가 됩니다? G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 하나 잡아놓고 가면 좋겠어요. 됐나요? 앞으로 저런 요런 귀찮은 계산 하지 말고 그냥 무게 중심을 일치하는구나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유제 16-1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랑 관련 없는 문제긴 하지만 한번 풀어봅니다. 어려워? 14번? 14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몇 번 하면 그냥 답 나와요. 여기 한개 주고 있어요. 계산이 안 되는구나. 해줄까 같이? 어려워요 이게? 이상하네. 잘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건데 봐봐. 그림 그려봤어? 네. 그림 그려봤어. 그 얘가 A였고 이게 B였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C였어요.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P가 이렇게 하나 있었나봐요. 그치? P가 지금 이렇게 하나 있었나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중점을 봤더니 여기는 요 중점이 지금 뭐래요? 여기는 요 중점이 지금 Q랬어요. 이렇게 지금 같았대. 오케이? 그 다음에 BQ 여기는 얘의 중점, 여기는 얘의 중점이 뭐랬어? 얘가 R이랬어.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게 중점입니다. 그죠? 여기 중점이 여기는 얘가 그대로 다시 뭐가 됐어요? S가 됐어요.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나는 그냥 차근차근 뭘 해주면 되겠어. P가 뭔지 모르지만 P가 지금 A, B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랑 요걸 통해서 여기 중점 여기 있는 얘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마이너스 1, 파이였잖아. 맞아? 그럼 Q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A 마이너스. A-1, 2분의 B 플러스 8이죠. 네.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0,0이었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요 중점의 좌표는 뭘까요? 4분의 그치? 2분의 얘고 2분의 얘일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a-1, 4분의 b 더하기 8 이렇게까지 나왔니?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요 점의 좌표를 봤더니 얘 뭘 했어요? 9,5를 했어. 그러면은 얘랑 얘의 중점의 좌표 구해주면 뭐가 돼요? 2분의 4분의 a-1 더하기 9, 2분의 4분의 b 더하기 8 더하기 5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되니?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뭐야? S잖아, 그지? 그 S랑 뭐랑 일치한댔어? P랑 일치한댔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마땅하고 다시 A가 돼야 마땅하고 그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다시 뭐가 돼야 마땅하고 B가 돼야 마땅하고 그럼 여기는 요 방정식 풀면 A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여기는 요 방정식 풀면 B에 대한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 맞아? 그럼 그렇게 풀어버리면 A값, B값, 극값 구할 수 있게 돼. 라는 뜻. 오케이? 실제로 가보면 상황이 뭐야? A는 뭐가 돼요? 2분의 4분의 a-1 더하기 9 이렇게 됐어. 여기는 2는 이쪽으로 넘기자. 오케이? 그 다음에 4 곱해줄까? 그럼 8a는 a-1 더하기 36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죠? 여기는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7a가 되고요. 여기는 이거 계산하니까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였구나? 5였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b도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쓴 게 아니라 그냥 중점 세 번 쓰고 두 점이 같다? 그럼 각 점의 좌표가 같다. 이 정도 그냥 써버리면 답입니다. 괜찮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의 메인 테마 좌표와 자취. 너희가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을 하면서 너희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 자취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취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자취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해결 전략을 오늘 완벽하게 다 습득해 가자. 알지? 우리 이제 절대값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다 알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값도 너희 3년 내내 괴롭혀야 될 애들이거든. 사실 너희를 괴롭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절대값 이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자취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자취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가 항상 너희를 괴롭히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갑시다. 일단 자취라는 게 뭔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좌표는 알지? 좌표는 그냥 하나의 점을 의미하잖아. 그죠? 순서상 여기 얘 x, y 뭐 혹은 1, 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를 좌표라고 하거든. 이 좌표들을 죄에다 이렇게 모아보면 여기는 이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취라고 해요.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잖아, 그지? 발자취는 뭐야? 내가 걸어가면서 계속 다 찍어놓은 그 발 자국들, 맞죠? 발 자국들을 의미해.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있는데 여기는 요 하나의 선은 다시 봐봐. 점들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어? 선을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선들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어? 면을 만들 수 있지. 면들이 모이면 뭘 만들 수 있어? 입체를 만들 수 있지. 맞아? 그게 이제 적분의 개념이거든, 사실. 적분의 개념. 나중에 배우는 적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런 점들의 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점들을 내가 일일이 하나씩 다 표현할 자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 여기 있는 이 점을 하나 대표로 내가 x, y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그 점들을 여기 있는 이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가 1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식 하나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걸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다 하나씩 찍어본다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 1 나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맞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이런 식으로 다 찍어보면 요렇게 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다 이겨보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요거 뭐야 이게?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선을 여기는 얘네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런 모든 x랑 y의 자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관계식 하나 있지, x랑 y 요 관계식 있지, 여기는 요 관계식을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 2,4로부터 여기 요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자취를 구해달라는 건 그 점들을 다 일일이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취까지는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점이 여기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점이 여기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점이 여기도 있었을 거고 그치? 이런 점들을 다 모아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원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까지 이 자취는 이 원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대답하면 되고 궁금한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점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x, y라고 그냥 놔버려.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뭘 만들 거냐면 x랑 y에 뭘 만들 거야? 관계식을 만들 거야. 오케이? 관계식을. 근데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이 정의대로 있잖아. 여기는 요렇게 해주세요라는 요 표현대로 그냥 우리가 식을 하나 써버리면 끝난다는 소리거든?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이 거리가 지금 얼마가 되고 싶었대? 3이 되고 싶었대. 그러면 얘는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니까 당연히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좀 루트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양변 제곱해가지고 x-2 제곱 더하기 y-4 제곱은 뭐가 됩니다? 3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서 준 요 표현 있잖아. 요 표현대로 그냥 x랑 y의 관계식 하나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게 그냥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봐봐. 내가 궁금한 자취 있지? 그 점을 P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을 일단 나는 무조건 x, y라고 놔둬. 오케이? 이렇게 둔 다음에 요걸 만족하게끔 식 하나 세워주세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 해결 전략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두 정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2A였을 때 PA는 PB인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라 뭘 구해달라는 거야? 자취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냥 두 정점 A랑 B가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었나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 2A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됐을 때 PA는 PB래.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딱 중간 절반을 딱 찍어버리면 요 점이 P였을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 더 위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얘 좀 더 위로 가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고 여기 내려와도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지 다. 어땠을 때? 여기는 요게 수직이었을 때. 맞아요? 이게 이등분선의 기본적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쭉 이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뭐가 됩니다? A, B 다시 PA가 PB가 되는 그런 점들의 자취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말로 표현한 게 뭐겠어요? 말로 표현해. 뭐라고 써있니 거기? 말로 표현한 게 뭐라고 써있어요? X0이다. 직선 X는 그러니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자취는 이런 선입니다. 얘를 그냥 말로 표현한 것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수직 이등분 선이다. 여기 있는 얘를 자취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거야. 현재 상황 자체를. 그리고 나서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할 때는 뭐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P라고 잡고 그냥 관계식 하나 써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럼 봐봐. 좀 전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한번 해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해볼게. 여기는 여기 길이가 2A여야 되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2A, 0이었을 거야. A의 점의 좌표는 0,0이 되겠지.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내 맘대로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해봐. 올려놓고 나서 이 상황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내가 그냥 아무 점이나 이거를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x, y라고 놔버려. 됐죠? 그리고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식 그냥 그대로 써보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는 여기 요 사이의 거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루트 x-2a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해버렸더니 여기 요 식이 어떻게 됐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전개 x의 제곱 마이너스 4a에다가 x 더하기 뭐가 됩니다? a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4a 제곱이네. 여기 얘가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y 제곱 y 제곱 x 제곱 x 제곱 없애버리고 이거 넘어갔더니 4ax가 뭐가 됐어요? 4a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4 약분 a 약분 시켜버리면 x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x는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중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여기 얘가 지금 a였을 거야. 그러니까 x는 a라고 하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군요.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자취하면 겁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자취가 궁금한 그 점을 x, y라고 놓고 문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식을 하나 딱 때려놓고 그게 정리만 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무조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시계를 보는 거 보니까 이제 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첫 번째, 좌표축을 적당히 잡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식을 통해서 자취가 뭔지 판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문제는. 자, 세 점 A, B, C가 저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쟤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P를 뭐라고 놓는다고? x, y라고 이렇게 놔버려. 끝이야 그냥. 오케이? 제가 궁금하니까 쟤를 x, y라고 놔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했잖아.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냥 식을 차근차근 써버리면 되는 거야. 첫 번째, AP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 그다음 두 번째, BP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랑 같대요? 두 배에 뭐랑 같대요? 그렇지. CP니까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됩니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식 썼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그냥 차근차근 정리만 잘 해줘. 그럼 끝이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x 다시 6y죠? 6y 플러스 9는 2배니까 여기는 얘 2배래요. 요거 정리하면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y 6y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2배니까 여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0x 더하기 50에다가 더하기 2y 제곱에 마이너스 12y 플러스 18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식 썼어. 그럼 이제 좌우변에 막 없어지는 것들 생기지. 맞아? x제곱 2개 있어요. 여기도 2개 있어요. y제곱도 여기 2개 있네요. 여기 2개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얘네들 x랑 y들을 다 이쪽으로 다 넘겨버려. 그러면은 20이 넘어갑니다. 그죠? 20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2x. 됐어요? 자, 여기는 얘랑 두 개 봤더니 마이너스 2였잖아. 이거 20 넘어간 거니까 뭐가 되겠어? 18x 이렇게 되겠네. 그럼 y 보자, y는 요거밖에 없었네. 여기서는 얘 넘어간 거니까 뭐가 됐어요? 여전히 18y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상수항 보니까 여기 1 하나 있었고 여기 4 하나 있었고 여기 9 하나 있었어. 14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50에다가 18이었으니까 68이죠. 그리고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인형. 그럼 이거 18로 다 약분되겠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여기 얘가 끝이야.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구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그냥 좌표들을 다 줬거든. 좌표들을 완전히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식만 그냥 만들어서 풀면 되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정점 AB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그냥 이렇게만 줬잖아, 그지? 됐어? 이렇게만 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랑 B를 좌표 평면상에 어디에 나타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내가 내 편한 대로 그냥 나타내면 돼. 여기가 지금 A였고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 여기는 얘가 지금 그러니까 B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10인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1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0,0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P의 자치가 궁금했어.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건 x, y라고 놓으래매. 됐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저 XY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만족하게끔 내가 식 하나만 써보자. 봐봐. 여기 이제 PA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빼기 PB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X-10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결과가 뭐가 되고 싶대? 20이 되고 싶대. 이런 식이잖아 지금.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이쪽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니까 얘랑 다 없어지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풀어주면 요거는 20x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지금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뭐가 돼요? 120 되고 20으로 나눴더니 x는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x는 6이라는 직선은 여기 6 딱 찍어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이잖아. 됐어요? 그럼 봐봐. 답을 내가 x는 6이라고 이렇게 쓰면 답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유는 좌표를 내가 내 맘대로 잡았지. 그죠? a랑 b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보장이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a랑 b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10이잖아. 근데 A서부터 6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는 얘랑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말로 쓰는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는 말로. 여기는 얘가 6만큼 떨어진 거고 여기는 4만큼 떨어진 거잖아. 그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인데 여기는 얘랑 A, B랑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입니다. 오케이? 다시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A, B와 수직인 그런 직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되겠다. 아니면 A에서부터 B 쪽 방향으로 6만큼 떨어져 있고요. A, B의 수직인 그런 직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관없겠지. 그죠? 그 다음부터 그냥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정선생님 답 뭐라고 나왔어요? A에서 B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을 지나고 그렇지. A에서부터 B쪽으로 6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A, B가 수직인 직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렇게 그냥 말로 써주기만 하면 답인 거야. 그러니까 X는 여기까지 풀면 다 구했어. 이거 답이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냥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근데 좌표가 안 주어져 있는 경우, 내 맘대로 세팅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거기 밑에 그 유제 두 개는 다 좌표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자취의 방정식 두 개 한번 구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영진이 좀 어렵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 거의 모르겠어요. 영진이는 오늘 가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 하에는 1강은 꼭 들어봐. 그렇지? 그 앞에 평면차표 앞에 얘기는 꼭 들어야 돼. 그렇지? 앞에 거는 그렇게 연관이 크게 많이 돼 있지 않아 상관없는데 여기 1강 어제 했던 거는 되게 많이 연관되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딱 정리를 다 해놔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돼도 그렇게 돼도. 그럼
4%로 나왔어? 괜찮아. 그래도 마이너스 다 붙이면 똑같은 식 나오지. 이거 답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x 더하기 y는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완전히 같은 식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답인 거야. 오케이? 내가 답이 이렇게 나왔어도 요거 보고 이거 답 맞았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답 맞았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돼. 됐죠? 다 똑같은 식이. 됐죠? 특별하게 어렵니 안 어렵니? 안 어려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른 거는 한번 너희가 직접 도전해봐.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3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쳐놓고요. 요거는 기억해 놓읍시다. 자 봐봐.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 여기 다시 새롭게 여기 A점이 있어요. 여기 B점이 있어요. 여기 C점이 있어요. 요것도 개념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게 편한 상황입니다. 맞죠? 매번 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x, x1, y1이 있대. 그 다음에 x2, y2도 있고요. 그 다음에 x3, y3이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내부에 어떤 점이 이렇게 P가 있었나 봐. 그랬을 때 x, y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됐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상황은 꼭 기억해놔. 이건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내신에서도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제곱의 합의 그러니까 그 크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그냥 내가 지금은 직접 한번 구해볼게.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y-y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이게 지금 PA의 제곱이었어. 됐죠? 그 다음에 PB의 제곱도 가보자.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을 테니까 이거 y에 대한 건 생략할게요. x 하나만 가지고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식을 정리해봤더니 여기는 얘 정리해봤더니 뭐가 있어? x 제곱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까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2x1 나오지.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x2 나오고 마이너스 2x3 나오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다 공통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나올 거고 x 이렇게 나왔겠다.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무슨 소리야?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y에 대해서 똑같이 식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여전히 여기 있는 얘도 각각 최소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 얘가 최소가 될 때 상황을 잠깐만 생각해 보자. 봐봐.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어. 근데 A가 지금 양수라는 조건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X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B죠. 맞아요? 네. 왜? 저기가 대칭축이잖아. 맞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대칭축이니 여기는 요점의 좌표에서 얘는 지금 최소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근데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며. 맞아? 그러니까 x 값이 얼마였을 때 여기는 얘였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도 지금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봐.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 x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2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여기는 얘가 지금 통째로 이거지 마이너스 2에다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는 얘 가만 보니까 요거 플러스 바뀌고 요거 약분 됐더니 3분의 뭐가 됐어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됐네요.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이거 뭐야? 무게중심이지.
맞아요? 당연히 y좌표도 뭐겠어? 3분의 이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요 점의 좌표는 삼각형 ABC ABC의 뭐가 됩니다? 무게 중심이 됩니다. 요 점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요런 개념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왜냐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될 테니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될 테니 이렇게 무게 중심이 됩니다. 이런 개념을 딱 잡고 있자. 됐지요? 오케이? 또 봐봐. 똑같은 상황이다. 얘는 지금 이렇게 줬어. O, A, B 이렇게 줬고 요렇게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가 지금 좌표가 궁금하댔어. 그럼 당연히 나는 O, A, B에 뭘 구하면 되겠어?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다. 맞아요? 무게중심은 3분의 뭐가 됩니다. 0 더하기 2 더하기 4, 3분의 0 더하기 0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몇 몇이에요? 2,1이네요. 그렇지? 점 좌표, 요 좌표는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 그럼 최소값은 얼마겠어요? 최소값은 뭐 직접 넣어줘야지. 오케이? 요거 가지고 제곱해서 길이 제곱 구하고 요거 길이 제곱 구하고 요거 길이 제곱 구해가지고 실제로 다 계산해주면 걔가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요거 이제 개념으로 딱 머릿속에 기억해놔. 다시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그 점 P는 결국 뭐였다?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었다. 요 정도까지. 오케이? 요런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알았지? 알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될 부분입니다. 됐어요. 성화지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요. 좋습니다. 우리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자, 일단 너희가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자. 봐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선을 직선이라고 하죠. 그죠? 직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여기 돌아가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런 직선을 내가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 딱 정해진 이 직선을 내가 그 자취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부터 배우는 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쪽 파트는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입니다. 알죠?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먼저 생각해볼게. y는 ax 플러스 b 혹은 mx 플러스 b라고 할게. mx 플러스 n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저렇게 생긴 얘,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저런 직선은 내가 모조리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요? 모조리다. 없습니까? 뭐예요? 요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어요. 모조리. 모조리? 아니.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y는 뭐 3x 마이너스 2였어.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냐고. 있어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있냐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m과 n이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나는 이 상태에 돼 있는 요런 형태의 직선을 다 그릴 수 있지. 자신 없는 사람?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다시 봐봐. 여기서 얘네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거야. 봐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하나의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여기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자취의 방정식인 것 뿐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랑 y들을 여기다 하나씩 점점 다 찍어달라는 얘기겠지. 맞아? 그래서 그냥 하나씩 다 찍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그지? 0,6 여기 찍어.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3 됐지. 그럼 1,3 찍어. 여기다 2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 0 됐지. 그럼 2,0 찍어.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다 찍어보면 당연히 요런 직선이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프 그리는 게 자신이 없다면 난 뭘 해주면 돼? 그냥 점을 다 하나씩 다 찍어봐. 한 몇 개만 찍어. 자연수인 것들만 대충 막 찍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점들을 그냥 부드럽게 이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말하는 너희한테 그래프 이거 그릴 수 있니 없니 했을 때 너희가 못 그려요라고 하는 건 없어야 돼.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노가다를 띄면 누구든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다 정짓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뭘 배운 거야?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계략적인 형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다 일일이 정짓기 너무 싫으니까 저기 있는 저 구성원들 중에서 저기 있는 이 상수들의 특징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저 상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내가 바로바로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이런 얘기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알았죠?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요 개수인 요 m이 의미하는 거는 요 m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었대. 기울기라는 의미가 있었대.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요? x 그렇지? 그렇지. x의 증가량 분의 x의 변화량 분의 네, y의 변화량. 그렇지. y의 변화량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변화량이라는 게.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해? 두 개는 필요하지. 맞죠? 하나 가지고 걔의 변화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 점 두 개를 이렇게 딱 연결해 봤을 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변화량이라면은 x의 변화량이면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x의 변화량이고 y의 변화량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얘가 y의 변화량이야. 맞아요? 요건 설명했었잖아. 그치? 기울기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는 이 m 값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자, 우리 기울기의 특징 하나만 볼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완전히 수평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 아, 예. 0인 거예요. 0? 네. 너무 자신 있게 0입니다. 왜? x의 변화량을 생각해봐. x의 변화량. 여기서 내가 아무 점이나 두 개의 점을 딱 찍어봐. x의 변화량은 있지 분명히. 네. y의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0인 상태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점의 x의 변화량은 여전히 있고 y의 변화량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네. 요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양수값이 더 커지겠지. 네. 맞아?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겠네? 맞아?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이 상태부터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기울기는 현재 지금 계속 커져 있는 상태. 맞아? 그럼 커지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완전 섰어.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어. 계속 커지고 있네?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완전히 서기 직전까지. 오케이? 완전히 서기 직전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기울기가 이번에 이렇게 됐대. 그럼 얘가 x가 요만큼 증가했는데 y는 이렇게 감소했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 이 상태에서 점점 얘가 점점 내려간대. 그러면은 그 감소하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점점 커지니까 기울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계속 작아지다가 얘가 완전히 딱 쓰기 전까지, 요 쓰기 전까지가 작아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요 상태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얘는 지금 기울기 개 큰 상태. 오케이? 근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개 작은 상태.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얘를 중심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개 큰 거고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개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기울기가 뭘까? 없어요. 그렇지,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는 기울기가 아예 없습니다. 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유가 뭘까? 기울기의 정의가 A시당초 뭐였어? 그렇지. 기울기의 정의가 A시당초 얘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태는 x의 변화량이 있어. 두 점을 딱 찍었어. x의 변화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x의 변화량이 빵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분모가 빵이 되니까 이런 거 기울기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은 이런 형태로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다시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직선을 표현할 때 있잖아.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표현할 때는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종류는 표현 못해. 이렇게 y축에 수직으로, y축에 평행한 상태로 딱 서 있는 이런 상태의 모든 직선들은 내가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우는 게 뭐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또 방정식을 또 배워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된 것까지 표현할 수 있대.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얘에 잠깐 집중을 해볼 건데, 얘를 가지고 기울기는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든 마이너스 5든 아니면 6이든 7이든 이런 것들 기울기를 가지고 내가 얘 6은 한 이 정도 됐을 거야.
5는 한 요 정도 됐을 거야. 그지? 뭐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요 정도 됐을 거야. 한 요 정도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5는 더 이거 이렇게 됐을 거야. 요 정도로 내가 기울기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n의 역할, 여기는 요 n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저 상수항의 역할은 뭐야? 그렇지. 저기 있는 제 상수항은 항상 우리 무슨 역할을 했었어? 어디서든 얘는 상관없이 y 절편 역할을 했지. 근데 y 절편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야? 어떤 그래프가 만나는 그렇지. 그 그림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그 점의 y 좌표를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좌표 평면이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면은 요 점의 y 좌표, 요 점의 y 좌표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일단은 y 절편을 먼저 하나 딱 찍어줘.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딱 뭘 찍어줘 먼저? y 절편 5를 먼저 찍어줘.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잖아. 그럼 대충 한 이렇게 이 정도 됐겠지. 그죠? 그럼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기울기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만 판단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요 직선이 여기는 요 직선이구나. 요 정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는 무조건 다 그릴 수 있겠죠? 네. 됐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무조건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m과 n에 대해서 판단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점 몇 개가 있는데 y 절편도 대표적인 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x 절편이라는 x 절편도 우리가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x 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우리가 y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가 빵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반대로 x 절편이 궁금하다면 y에다 빵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일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x 절편은 뭐가 됩니다? 요거 빵이래, 요거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n이래, 요거 넘어갔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n분의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요 정도는 너희가 바로 찾아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x 절편은 뭐겠어요? 3분의 5 다시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3분의 5죠? 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요렇게 넣어볼게. y는 m배에다가 x-a 더하기 b 요렇게 돼 있는 요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 얘도 여전히 이거 봐봐. 요거 전개해버리면 mx-a m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 요 m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고 했어.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 x에다 내가 a를 집어넣고 y에다 b를 집어넣어버리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a, b는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m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얘는 a, b를 뭐해? 지납니다. 이렇게 하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렇게 잡아주고 봐봐. y는 2배의 x-1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궁금했었대 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1,3 딱 찍어주고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몇 정도 된대요? 2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얘가 1 정도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얘가 여기는 얘의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여기는 여기다 1 이렇게 줬나봐. 만약에 y절편 1이라고 이렇게 줬나봐. 얘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다시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두 가지. 기울기가 뭔지 얘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얘는 2만큼 증가했죠? 맞아? 그래서 y는 2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보니까 1입니다.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y는 2에다가 얘는 1,3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x-1 더하기 3 이렇게 세워도 되고 요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상황에 따라서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됩니다. 어떻게도 그냥 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봐봐. 근데 두 가지 했어. 얘 했고 얘 했거든? 근데 얘랑 누가 더 편해 보여? 왼쪽 얘가 더 편해 보이지? 근데 선생님이 굳이 얘까지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점에 대한 정보가 y 저편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그치? 모든 점을 지나는, 모든 그런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내가 그거에 대한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까지 들어갔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너희 얘가 더 익숙할 거야. 나중에는 여기 있는 얘를 사용하게 돼. 여기 있는 얘는 정확하게 너희가 지금 요 파트에서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일단 얘 자체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주로 사용해. 오케이? 근데 봐봐. 그 미지수의 경제성을 따지면 얘는 미지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m과 n 두 개 있지. 미지수라고 하면 이제 미정계수예요. 미정계수 두 개 있지. 얘는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경제성을 따지면 당연히 여기는 얘가 유리하지. 그죠?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나는 점 자체를 줬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줬을 때 1,3을 지나요. 그 다음 기울기가 5였어요. 난 이런 상황이었을 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봐. y는 그럼 5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1,3 이렇게 집어넣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n값 구했었잖아요. 여태까지.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y는 5에 x-1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거 전개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끝납니다. 됐죠? 요런 형태로 가는 거, 여기 있는 얘의 직선의 방정식 표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인지해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요런 형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지금 봐봐, 선생님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기는 얘는 가장 보편적이고 장점이 되게 많아. 왜? 미정계수, 다시 미정계수의 그 숫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모든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장점이 있어. 대신에 얘는 미지의 상수가 몇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얘는 좀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얘네들의 장점은 정확하게 인지가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정확한 단점은 무조건, 여기 있는 얘네들의 단점은 뭐가 있었어?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이런 방정식이었어요. 얘는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좀 비경제적으로 보일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요 세 개, 이걸 가지고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었대.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저런 꼴로 바꿀 때 있잖아. 첫 번째 저런 꼴로 바꿀 때. 그럼 얘는 지금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마이너스 c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그리고 내가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으면 너희들은 조금 혼나야 돼요. 여기서 얘가 자연스럽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B가 0이 그렇지. B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 상태에서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B가 0인 경우는 얘로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서 B가 0인 경우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B가 0이었으면 여기는 얘가 0이었다는 뜻이니까 얘는 AX 더하기 C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A까지 0이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식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N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X를 바라보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 X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B가 0이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의 식은 X는 K 이런 걸로, 여기는 얘가 K였을 때 X는 K 이런 걸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등수학에서는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고 여기는 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울 거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특징 정확하게 하나씩 알아놓고 얘네들 장단점 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봐봐.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건 당연히 귀찮겠지. 왜? 여기는 얘네들은 바로바로 그 개수들이 뭐가 있어? 특징들이 바로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요 개수들. 여기는 요 A가 의미하는 거는 그 지나는 점의 X좌표였을 거고 여기는 요 B가 의미하는 거는 지나는 점의 Y좌표였을 거야. 여기는 M이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였을 거예요. 바로 그 특징들이 바로바로 잡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런 꼴로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중에서 B가 0인 경우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구나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다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이제 할 준비가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집사님 이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래프 기본적으로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추가할게요. 자,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봐봐. 저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탄젠트 세타다 해서 저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봐.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면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가니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 반시계 방향으로 가지. 여기는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의 방향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서 이게 30도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 기울기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저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생각하면은 봐봐. 그냥 아무 점이나 딱 찍어서 수납을 딱 내려봐. 그럼 바로 뭐가 생겨버려? 직각. 직각삼각형 생겨버리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의 정의는 이거분의 이거라며. 네. 맞아? 그게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여기 1대, 여기 2대, 여기 루트 3이잖아. 네. 맞아? 그냥 비율로 보면 되지.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 생각하면 루트 3분의 1이죠? 여기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구나? 루트 3분의 1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음의 방향이었으면 어떨까? 음의 방향으로 60도였어요. 요렇게 60도,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지금 60도였대. 저기는 제 기울기가 궁금했대. 그럼 여전히 그냥 여기서 수납을 딱 내려봐. 오케이? 그럼 여전히 지금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분의 얘인데 얘는 지금 음수지. 맞아? 밑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 게 뭐구나? 기울기구나.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줬을 때 꼭 탄젠트로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직접 이렇게 하나 수납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하는데 밑으로 가는 건 음수고 위로 가는 건 양수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기울기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죠? 꼭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외워놓으면 좀 편하긴 하겠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입니다. 이 정도. 오케이. 나머진 다 됐고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세요. 보기 1번. 자, 뭐라고 줬냐? y는 루트 3x-1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x축과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자, 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뭘 먼저 찍어? y절편. 이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요쪽에 있겠니? 요쪽에 있겠니? 요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1 딱 찍었어.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래. 루트 3은 일단 양수고 1보다는 크잖아. 맞아? 그럼 얘가 1만큼 갔을 때 걔가 좀 더 크게 한 요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대충 여기서 요렇게 그려도 된다. 됐어요? 이렇게 되니? 그리고 봐봐. 너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줬다는 거는 뭘 줬다는 얘기냐면 이거분의 이걸 줬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거분의 이걸 줬다는 얘기고 이거분의 이걸 줬다는 얘기야. 모든 상관없이 다 어떤 삼각형이든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루트 3이군요. 이렇게 줬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와 얘의 비율을 줬다는 얘기예요. 비율.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루트 3이었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만약에 a였대. 여기는 이 길이는 뭐겠어? 루트 3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겠니? 2a겠지 뭐. 되나요? 요렇게 준 거야 그냥.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x축과 이루는 방향. 다시 얘가의 크기가 궁금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수납을 뚝 내려버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여기는 요 길이가 내가 1이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면 여기는 요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루트 3이 됩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요 각은 당연히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것도 60도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구해버리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기울기를 줬다는 건 뭘 줬다는 얘기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비율을 줬다는 얘기. 비율을 줬다는 얘기.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너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쭉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어. 얘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얘가 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y는 뭐 mx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였대. 오케이?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해봤더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2x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얘 연립해봤더니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1과 3이었어요. 이렇게 줬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뭘 줬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x좌표가 1이었어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3이었어요. 요걸 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직선 쪽의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다? 2였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나는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받은 거야. 왜? 나는 기울기를 받았거든. 그죠? 그럼 이거분의 이거가 지금 2여야 하니까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자동으로 4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판단이 가능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만 예제로 풀어보자. 봐봐. 요렇게 줬대.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줬는데 이건 얘가 y는 뭐라고 할까? 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줬대. 그 다음에 y는 여기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줬나봐. 여기까지 줬나봐. 여기까지 됐죠? 이거 할까? a 더하기 1x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준 게 뭐였냐면 a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b 빼기 n이 4라고 줬대. 오케이? 그때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만 줬어. 그러면은 4 2 8. 아니야. 그 x좌표는 8이니까 그러면은 x좌표가 8이? 그 x좌표 이거 떨어지신대. 아닌가? 해보세요. 뭘 해요? 또 해보세요. 다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줬대. 이렇게 줬대? 8루트. 아니 이렇게 미안해. 이거 a 제곱이야. 이렇게 줬어. 역시 이렇게 줬대. 그럼 이렇게 준 상태에서 저 물음표가 몇일까요? 잠깐만요. 쌤, A 위에 플러스 것좀 1이요? 불러주세요. 안 보여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b 이렇게 줬어. 이게 판별 쓰는 것까지만 해야겠다. 판별식인 걸 알아냈어. 네, 네, XK 엄청난 정보를 알아냈네. 네? 겨우쳐.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다 나와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 종합해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종합해보면은, 여기는 얘는 그냥, 그러면 여기는 얘는 2루트 2네? 그냥 나오는 거야. 아, 1루트 2죠? 이네. 그지? 넘어갈게요. 왜 2루트일까요? 잘 봐봐. 첫 번째 뭘 줬냐면, 여기서 내가 판단해야 돼. 첫 번째 뭘 줬냐면, 기울기 줬어요. 그지? 그러니까 뭘 줬냐면,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예요? 같아요. 그지?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예요. 요 사실까지 준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 길이 구한다고 루트 2배 하면 답이잖아. 네. 그지? 여기는 이 길이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요 길이는 요거 알파, 여기는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두 근의 뭐예요? 차잖아. 네. 맞아? 네. 다시 여기는 요 길이는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두 근의 차잖아. 근데 걔가 뭐냐면 얘는 얘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었지. 네. 다시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넘어가면 얘가 ax 더하기 b 빼기 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요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 공식으로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했죠? 뭐였어요? 절대값 알파. 절대값 a분의 1분의 그지? 루트 뭐였어요? a제곱 마이너스 4의 b 마이너스 n입니다. 그지? 얘가 지금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줬는데 4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줬는데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4였잖아. 그럼 이거 얼마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뭐였다는 소리야?
2였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는 얘는 길이가 2루트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요 정도의 정보만 주고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래.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밖에 없잖아 지금. 다른 얘기 한 거 전혀 없잖아, 그지? 맞아요? 너희가 요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너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직선 하나 봤어요. 이제부터 봐봐. 직선 봤어요.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예요. 오케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기울기를 줬다는 거는 이거 대 이거의 비를 줬다는 얘기. 오케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건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직선은 뭐였어? 대칭축이었지. 기억 안 나니?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이었지. 대칭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잖아, 우리. 네. 맞아? 그래서 대칭축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알지?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도형 쪽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생각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죠? 그렇게 일단 세놓고 넘어갑시다. 다음 보기 2번은 요거는 그냥 다 풀 수 있겠다, 그지? 1번의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2번이요? 양수죠. 네, 기울기 양수지. y절편은 양수. 양수죠. 그럼 a 양수, b 양수네. 네. 그죠? 2번은 어때? 양수. 양수, 음수. 3번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4번은 음수. 그지? 다 판단할 수 있죠? 오케이. 넘어가. 이제 이렇게 생긴 요런 직선이었대. 그럼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좀 전에 아까 했을 때 여기 b가 0이 아니었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b가 0이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요런 직선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됩니다. 사실 a가 0이었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얼마였다는 소리? 0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건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었지. 맞죠? 근데 a가 0인 경우는 요거고 b가 0인 경우는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형태를 정확하게 지금 한번 30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된 사람은 보기 밑에 보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 밑에 바로 답이 있어서 좀 방해되지. 답 보지 말고 그래프 직접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러셨니? 보기 3번 됐어요? 자, 3번 같은 거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일단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바꿨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y절편 1입니다 찍어주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2개 떨어졌겠다. 요 정도 떨어졌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봤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선생님은 요런 형태 있을 때 있잖아. 요런 형태 있을 때 x절편이랑 y절편 두 개 구해서 그냥 두 개 이어버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다가 x에다 0 넣어버리면 요거 빵 되잖아. 그럼 y는 얼마예요? 1이죠. 그지? 여기다 1 찍어. 그 다음에 여기 y에다 빵 넣어버려. 그럼 x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2분의 1 딱 찍어. 그 다음 두 개 그냥 이어버려. 이렇게 되면 직선 완성됩니다. 그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만 더 추가시켜 줄게. 봐봐.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방정식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오케이? 여기는 얘도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거든. 좀 특수하게 주어진 경우야. 이렇게 돼 있는 얘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자면 여긴 얘는 x 절편이 얼마겠어요? y에다 빵는 거잖아. 얼마야? a죠. a. 그다음에 y 절편은 얼마겠어요? 그럼 b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을 발견하면 그냥 x 절편, y 절편을 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딱딱 찍고 그냥 딱 그어버려 끝나는 거야. 됐죠? 다시 봐봐.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줬어. 그러면 어이구 2랑 3이네. 여기서 2랑 3이네 해서 이렇게 쫙 이어버리면 여기는 얘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가 그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까지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것도 하나 써놓고 저것도 활용해서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사실 여기는 얘도 저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래프도 상관없는데 그건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빨라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24분 남았네요. 24분이에요. 10분 남았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자, 17-1번까지만 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 26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할 게 좀 많습니다. 좀 긴장하고 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자, 볼게요. 자,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x축과 이루는 얘가의 크기가 60도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줘버렸어. 그럼 봐봐. 여기는 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좀 바꿔봤더니 얘는 y는 a-1 x에다가 더하기 b-2입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은 뭘 의미하겠어?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요만큼은 뭘 의미하겠어? y절편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b값은 1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렇게 줬는데 지금 현재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줬어요? 60도라고 줬어요. 여기가 지금 몇 도였어요? 60도였어요. 그럼 얘 기울기를 내가 구하고 싶었으니 이렇게 수납을 내린 다음에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죠? 그럼 1분의 루트 3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였구나? 기울기는 루트 3이었구나. 그죠? 그럼 A는 뭐겠어요? A는 루트 3 플러스 1이었겠지 뭐. 요렇게 두 개 구해주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가서 2번은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여기는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이 되도록 양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현재 잘 모르지. 한번 볼게. 봐봐. 요런 거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어? 그냥 여기다 0 넣어버려. y절편은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y절편 2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버려. 그러면 x절편은 a분의 4죠? 맞죠? 근데 a는 지금 양수라고 분명히 줬으니까 요쯤에다 찍어버리면 되겠지. a분의 4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걔가 저기 있는 저 직선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요 넓이가 얼마였구나? 16이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였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단 소리야? 16이었단 소리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6이었으면 좋겠군요. A는 4분의 1이 됐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요. 진짜 쉽죠? 네. 근데 만약에 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안 줬다 쳐봐.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안 줬어. 그럼 지금 현재 무슨 상황으로 바뀝니다? 애매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왜? x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요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줘야겠지.
그럼 우리의 선택은 첫 번째 A가 양수였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였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오케이? A가 0인 경우 생각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얘 y절편은 0이라고 2,0이라고 준 거잖아, 그지? 0,1이라고 준 거잖아. 얘가 만약에 x절편이 이거였으면 이거는 기울기로 표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분명히 기울기로 표현 가능한 애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렇게 판단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두 개의 답을 각각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항상 너희들의 문제는 뭐야? 항상 문제에서 봉착하는 문제는 뭐야? 애매한 경우. 그죠? 애매한 경우는 뭐 합니다? 분류합니다. 그렇지? 분류해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너희가 애매한 그 경우를 확실하게 딱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나중에 확률 통계 가서도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여기서 충분히 연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예제가 두 개가 있네요. 그거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몇 단이지? 요게 너희들 내일 아침에 와서 할 일입니다. 별로 안 되죠? 별로 안 돼. 연습 문제도 몇 문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 얼마 안 되잖아. 맞아요? 네. 네? 평면좌표. 오늘 기본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몇 문제 안 되잖아. 아나? 풀어놨어? 이거 105문제야. 105문제인데 앞에 기본 문제가 39문제네. 지금 몇 문제야? 70문제도 안 되죠? 다 해봐야 80문제 정도 됐어. 이거 좀 17대 1번 했어? 1번 그냥 때 만들어 마이너스 y잖아. 그래도 용감한테 안 쓸까?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대로도 이렇게 위에 만들었어. 그래서 애는 안 쓰고 이렇게